자, 교재 몇 쪽? 62쪽. 자, 명제 마지막 부분이야. 오늘 마무리할 수 있겠어.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나오는데, 자, 우리 앞에서 명제 P면 Q이다라는 게 하나의 명제이기 때문에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거를 뒤에 그냥 참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그치? 귀찮으니까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화살표의 몸통을 두 줄로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이런 거야. 이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야. 그럼 참이 아니면 어떻게 돼? 두 줄 긋고 아니다 그러면 거짓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화살표가 한 개면 그냥 명제야.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명제야. 근데 화살표가 두 줄이면 아, 이 명제는 참이구나 라는 뜻까지 들으니까고요. 됐지? 자, 이렇게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얘도 조건이고 조건이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어. 마찬가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물론 수학자들이 이렇게 부르기로 이름을 정한 것 뿐이야. 근데 이제 왜 저렇게 정했는지를 한번 살짝 생각해보니, 여러분아,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이지. 그럼 봐봐. 사람이 되는 거는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하잖아. 사람이면 동물이 아니고 뭐가 될 수 있어? 다 동물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런 동물이 되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거야. 사람이면 그 자체는 동물이니까. 맞지? 그래서 충분 조건에 이름 붙인 것 같고, 자,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 왜? 일단 사람이 되려면 식물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단 동물이 되어야 돼. 물론 동물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일단 동물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필요한 조건이잖아. 그치?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것 같은데 그걸로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언제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래서 내가 이거 부른 게 아니고요. 책마다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헷갈릴 수 있고 판단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P가 Q로 화살표를 보내고 있죠. 화살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야? P에서 Q한테 뭔가를 준다는 느낌이지. 그럼 P는 주고 있잖아. 왜? 내가 가진 게 충분하니까. 그치? 내가 가진 게 부족한데 너한테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가진 게 충분해도 안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너한테 베풀려면 내가 가진 게 충분해야겠죠. 그러니까 P는 충분하니까 Q한테 뭔가를 준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그럼 Q는 받고 있지. 왜 받아? 필요하니까. 그래서 Q는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주는 쪽은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쪽은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판단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게 모든 우리가 종합해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아,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취집합사의 포함관계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 거겠죠. 그지? 결국 P면 Q이다는 명제가 참이다는 얘기와 집합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어때? 같은 의미죠. 이 의미들이 쉽게 변환이 되셔야 된다고요. 왜? 문제에서 지금은 이걸 봤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얘가 참이란 말 대신에 이런 포함관계 성립한다 두겠죠. 또 어떤 문제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전부 다 어때? 얘가 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아, P는 Q가 참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P는 Q가 참이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집합의 포함관계 말할 수 있어야겠죠. 얘가 한 몸처럼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해됐니? 두 번째, 우리 P이면 Q이다가 참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그 여긴 Q이면 P이다도 참이 될 수 있겠죠.
화살표의 양쪽으로 다 참인 경우도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이야? P는 Q에 포함되고 거꾸로 Q는 P에 포함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야? P하고 Q하고 출입하면 어떻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그치? 화살표가 양쪽으로 참여하는 얘기는 P면 Q가 참이고 Q면 P가 참여하는 얘기는 결국 P와 Q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그런 얘기야. 그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뭐라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 되는 거잖아. 화살표를 주니까 충분 조건이면서 동시에 받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 그래서 묶어서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뭐야? 결국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동일한 거란 얘기야. 집합이 어떻다? 똑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이거지. P는 X는 짝수다. Q는 X는 이의배수다. 어때? 짝수는 자연수의 범위에서 자연수 X는 짝수다. 자연수 X는 이의배수다. 같은 말이죠. 실집합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P는 Q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 됐지? 이게 다야. 새롭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만 다뤄왔잖아. 그게 이런 표현이 덧붙여진 거야. 그래서 하나 더 연결시켜서 묶어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이제 했던 문제들이 똑같아. 표현만 바뀌어 나올 거라고요.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필수에서 4번 보시면 조건 PQ와 다음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해라. 자, 어떤 조건인지 말하려면 화살표를 그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 화살표를 그으려면 뭐 하는 게 좋아? 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확인했다면 화살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화살표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맞니? 포함관계 확인하면 화살표를 그을 수 있고 화살표를 그었다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갑니다. 1번 P는 0과 3 사이야. 0 이상 3이야. Q는 1 이상 2 이하야. 어때? P하고 Q하고 포함한 게 어떻게 되니? 얘가 더 작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럼 화살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화살표가 가야 된다. 이렇게. Q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거네. Q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거네. 맞지?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 바꾸니까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 괜찮니? 두 번째 2번 보자. P는 X는 0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 Q를 잘 볼 텐데 Q 잘 보세요. Q의 주집합은 얘가 0된 X값을 찾는 거죠. 자, 절대값 있을 때는 어떡하니? 범위 나눈다 그랬죠. X가 0보다 큰 놔둘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누잖아. X가 0보다 큰 놔둘 때는 얘 어때? 그냥 X로 풀리지. 그럼 X 더하기 X니까 2X가 0이니까 X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 마이너스 X로 풀어지지. X 더하기 마이너스 X니까 0은 0이니까 성립하죠.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성립해. 그리고 0일 때도 성립해. 따라서 이놈 Q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X를 어떻게 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집합 Q의 칠집합이 되겠죠. 조건 Q의 칠집합 Q가 되겠죠. 그러면 P는 어때? 0보다 작다, Q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P와 Q의 포함관계를 따져봐라. 얘는 0보다 작다. 0 포함 안 하죠. 얘는 0보다 포함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0을 포함해서 작은 쪽이죠. 누가 더 커? 얘가 크죠. Q가 P를 포함하고 있죠. 됐니? 그럼 화살표는 항상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그럼 결국 뭐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구나.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화살표를 주고 쓰니까 충분 조건이네요. 이렇게. 자, 세 번째 거 볼까? P는 X제곱은 1이야. 그러면 이걸 만족한 X는 뿔마 1이죠. Q는 절대값 X가 1이야. X 역시 뿔마 1이야. 그러면 P 집합과 Q 집합이 어때? 완전히 동일하죠. 동일할 때 뭐라 그러다 우리는? P, Q 양쪽 화살표가 다 성립한다 그랬고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죠. 괜찮니? 이런 판단 계속 할 거야 이제.
됐지? 그래서 결국은 화살표를 끄면 되는 건데 그 화살표를 긋기 위해서는 진입한 포함관계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으면 되겠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직관적으로 화살표 이쪽인지 판단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맞지? 이쪽이 맞는지 이쪽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레를 통해서 이쪽은 아니다라고 챙길 수도 있는 거겠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화살표만 잘 그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보자. 필수제 5번. 시연아, 네? 집중. 조금만 더 참아. 20분만 더 참으면 돼.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상수값 정하기. 똑같은 문제야. 자, x는 a 이상 6 이하가 x는 1 이상 5 이하에 의한 필요 조건. 자, 그럼 뭐야? 얘를 p라고 그러고 얘를 q라고 할게. 그러면 p는 a 이상 6 이하고 q는 1 이상 5 이하인데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니까 어떻게 된다? 화살표는 필요 조건이니까 p가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야지 p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잖아. 자, 화살표를 받는 얘기는 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니? 화살표는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를 만족하기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 범위를 포함해야겠죠. 수직선 나옵니다. 1과 5는 이렇게 있을 거야. 1 이상 색칠하고 5 이하 색칠했죠.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P는 이 Q를 안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가 지금 Q를 그린 거잖아. 그럼 P는 어떻게 해야 돼? 안에 포함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겠죠. 여기는 6에 떨어진다고 확실하게 얘기했고요. 여기는 지금 어디 떨어지는 거야? A에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A의 위치는 1보다 어때?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자,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둘이 포개줘도 괜찮죠. 그지? 포개줘도 포함관계 성립하니까 A는 1이 되어도 괜찮네.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여기 조건은 뭐라 할까? 새로운 조건이니까 이게 R이라 할까? 얘는 조건 S라고 할게. 자, R이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R이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자, R은 S한테 줘야겠죠. 됐지? R이 S한테 준다는 얘기는 728 포함관계 R은 S에 포함되어야겠죠. 즉, 이 범위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갑니다. S의 범위가 지금 1과 5 사이야. 그치? 1과 5 사이야. 굳이 R 안 S 안 써도 되겠네. Q랑 똑같은 거네. Q랑 써도 되겠지만 그냥 S로 썼어. 자, 이게 S의 지집합이야. 이제 이 S 안에 R이 들어있겠지. 그럼 R은 어떻게 되니? 이 안에 그려야 되니까 B하고 4 사이니까 B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4는 이쪽에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색칠되겠죠. 그러니까 어때? B는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고 역시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둘이 포개져도 괜찮네. B는 1 이상이 되겠습니다. A의 최대값은 1, B의 최소값도 1, 둘의 합은 2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니?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거꾸로 필요 충분 조건 가지고 화살표를 긋고 화살표를 긋고 나면 진리집합끼리 포함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진리집합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도록 잘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치? 자, 5-1을 한번 볼까? 센스 있게 풀 수 있나 볼까? 자,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은 0이 x 0이 아니다가 x는 x 빼기 1이 0이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때? P지 또 마찬가지야 Q지 충분 조건 된다는 얘기 뭐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P는 뭐야? 아니다. Q도 아니다니까 아니다 줬니? 맞다 줬니? 맞다 줬잖아. 그럼 뭐야? 얘들을 부정하고 싶죠. 근데 참그짓을 똑같이 하면서 부정하려면 대우를 취해야겠다. 그치? 나 Q이면 나 P이다도 참이 되겠죠. 그럼 나 Q이면 뭐야? x 빼기 1이 0이면 맞지? x제곱 나 P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도 0이라는 얘기고요. 이놈의 진리합이 뭡니까? x는
1이지. 얘는 모르겠지만 두 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포함되어야겠죠. 1이 이 집합의 원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집합의 원수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두 개가 있을 거야. 물론 한 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뭐가 되는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1이. 그럼 1이 원수라는 얘기를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 0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1 더하기 a 빼기 3은 0. 따라서 얘는 뭐다? 이렇게.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아니다를 맞다로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네. 대우수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어느 게 편하겠다고 판단하셔야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6번 마찬가지.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를 하자. 자, 뭐라 했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축자 보이지? 충분 조건. 그럼 뭐야?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주는 쪽으로. 그럼 이걸 풀까? 아니지. 나는 대보다 낫겠다. 그치? 그러면 Q이면 P에다가 참이란 얘기네. 그러면 집합 Q는 P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야? 변달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P 안에 Q가 이렇게 있는 거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옳은 거 쓰면 되어 있습니다. P와 Q의 합집합은 P가 되니까 틀렸어. 그치? 2번 P와 Q의 교집합은 Q가 되니까 틀렸어. 그래서 3번 P에서 Q로 빼면 이 바깥에 남지. 공집합은 아니니까 틀렸어.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네. 4번이 맞는 거네. P 견집합 Q의 여집합의 거집합은 우리가 등분하면서 써야겠죠.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써먹어야 돼. 이렇게. 그럼 P 합집합 Q 얼마야? P 합집합 Q는 P지.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이 바깥쪽이 되니까 공집합은 아니죠. 다음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포함관계랑 같은 뜻인 거 우리가 앞에서 다 외웠잖아. 그렇지? 외워두시라고 했으니까 그걸 외우고 있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겠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6-2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 막상 문제 보면 많이 혼란스러운 것들 많아요. 진짜 시험 전날까지도 계속 혼란스러워. 왜? 계속 새로운 명제들이 등장하거든. 자, 진립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이 이런 관계 성립한대. 하나, P와 Q의 합집합이 P는 무슨 말이야? 둘의 합집합이 한 집합이야. 합집합은 둘을 모은 거잖아. P가 더 크니까 Q가 P에 포함된다. 속한다는 원수에 대한 얘기고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Q의 R의 Q와 R의 교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Q는? 그치. Q가 R을 포함하지. Q는 R을 포함하지. 이런 얘기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O, B, Q, R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물었어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냐고 묻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는 Q가 P에 포함되냐고 묻는 거지. 맞죠? 맞는 거네.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R이면 Q지. Q가 받아야 되니까. 그 말은 집합 R이 Q에 포함되냐고 물었어요. R이 Q에 포함되니까 맞는 거네. 세 번째,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이면 P이다. 그러면 집합 R은 P에 포함되냐고 물었어요. R도 P에 포함되죠. 맞는 거네. 세 번째, 나달이면 나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나달은 나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는 이렇게 되겠죠. 받아야 되니까. 그치? 화살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보다는 뭐 편하네? 대오 편하잖아. 그치? 대오는 어떻게 돼? 다시 쓸게. 나Q이면 R이 참이니까 대오는 R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그랬잖아. R이면 Q이다가 참인가요? R이면 Q입니까? R이 Q에 포함되니까 맞죠? 맞지?
아까 R이 Q 참이랬을까? 똑같은 얘기니까 참. 마지막 Q는 납피에 대한 충분 조건입니까? Q이면 납피입니까?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5번이 틀리고요.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이 표현 집합을 포함관계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표현 3개가 다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처럼 생각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제 부분은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미안하지만 이 복습 부분은 집 가서 해주시면 좋겠어. 오케이? 오래 먹는데 시간 좀 많이 써서. 자,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어디? 69쪽에 명제의 증명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명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해. 여기 주제에 뭐라 되냐면 정의는 뭐야? 약속한 거지. 뜻을 약속한 거잖아. 그치? 이거는 의문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렇게 정의됐구나 받아들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증명은 어떤 명제나 시기나 문장 이런 것들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그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참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걸 증명이라고 그래. 그리고 정리라는 거. 우리가 수학하다 보면 정리 많이 나오잖아. 수학할 때 무슨 정리 배웠니? 제일 배운 정리. 그치? 피타고라 정리. 그걸 이미 참이라고 이미 증명을 해놓은 거야. 해놓은데 엄청 유용하기 때문에 정리를 이름 붙여서 마치 너처럼 공식처럼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야. 유용하게 쓸만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이름 붙인 거야. 많이 나와.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별로 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증명, 특히 증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증명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증명 방법은 첫 번째가 뭐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귀립법이라는 게 나와요. 둘 다 간접 증명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 P라고 뒀더니 자동적으로 Q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참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직접 증명이잖아. 근데 간접 증명은 이렇게 직접 증명하는 게 힘들어서 다른 방법, 간접적으로 얘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얘는 뭘 이용하는 거야? 아까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가 항상 참 거짓이 같지? 그럼 얘가 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직접 증명하기 힘들어. 그럼 차라리 뭘 봐야 되겠다? 나 Q이면 나 P가 참이라는 걸 보여줘서 얘가 참이라는 게 확인되면 자동으로 너도 뭐야? 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 이걸 증명하기 쉬울 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두 번째, 귀립법이라는 게 나와. 귀립법은 결론을 부정하여 뭘 찾는 거야? 모순을 찾는 거야. 결론, Q이다라고 했는데 Q가 아니라고 일단 해본 거야. 결론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부정을 가정을 해봤어. 했더니 어떤 모순이 생기더래. P에 대한 모순이 생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모순이 생기더래. 그럼 모순이 왜 생긴 거야? 몰라. 아니 참인 걸 맞는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생긴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 게 잘못된 거야. 모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니까 뭐야? 맞다라고 결론내는 게 귀립법이야. 오케이? 사실 둘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왜? 그것도 봐봐. 대우는 어떤 의미야? P면 Q이다인데 대우는 뭐야? Q가 아니면 P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온 거잖아. 그 결국 결론을 뭐 한 거야? 부정한 거죠. 대우라는 증명이. 귀립법도 결론을 부정한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도 많지만 굳이 우리 차이점을 찾다면 얘는 봐봐. 잠깐만 지금 Q가 아니란 것에서 시작했는데 대우는 이 가정의 부정의 결론까지 도달한 거야. P, Q가 아니라고 했더니 P도 아니라는 결론을 찾아내는 거고요. 얘는 Q가 아니라고 했더니 꼭 P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모순,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결국 네가 잘못된 거네 라고 해서 결론이 참이라고 되는 거야.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냥 각각 봐봐. 예를 들어보면 돼. 자, 우리 바로 예제 보자. 필수예제 1번 보시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필수예제 2번은 비교법을 이용한 증명이야. 둘을 동시에 볼게요. 따라서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뭘 증명할 거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아까 얘기했지?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제곱한 게 짝수면 n도 짝수냐? 잘 모르겠던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대우를 가지고 풀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짝수를 보통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 이의배 수니까 2k로 많이 쓰지, 그치? 근데 n제곱을 2k로 두면 n은 어떻게 나오니? 루트가 생기겠지. 그럼 그게 짝수인지 루트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 차라리 n이 짝수다 해서 n제곱이 짝수다 홀수다 판단하기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n제곱을 두는 것보다 n이 먼저 왔으면 좋겠어. 그럼 뭐야? 대우를 취해야겠죠. 그러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대우는 뭐가 되니?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다. 얘가 대우 명제야. 그래서 명제 보시면 증명 어떻게 하면서 제일 먼저 대우 명제를 딱 쓰고 시작하는 거야. 대우에 대한 증명. 나는 이걸 증명한 대신에 얘를 증명하겠어라고 딱 쓰고 시작하는 거야. 됐지? 대우는 뭐가 아니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 짝수가 아니면 그럼 짝수가 아닌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홀수이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홀수이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됐지? 자, 나는 이걸 증명하면 딱 찍고 시작하는 거야, 대우 명제를.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는 이다. 얘를 참으로 보이겠다라고 이제 딱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시작합니다. n이 홀수니까 그럼 n을 뭐라 둘까? 홀수는 2k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두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을 둘게. 왜? 그럼 k는 자연수 1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죠? 모든 홀수를 나타내려면 2k 마이너스 1을 두고 k에 1부터 집어넣으면 되잖아. 2k 플러스 1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하면 이걸 못한다. k는 0부터 들어가겠죠. 그래 1이라고 싶잖아요. 그거보다는 자연수를 넣는 게 편하니까 2k 마이너스 1을 둘게. 됐지? 그럼 n이 2k 마이너스 1 두면 당연히 그럼 뭐야? n제곱도 해봐야겠죠. n제곱은 얼마야?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정리할게요. 4k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인데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려면 이거 묶고 봐야겠죠. 자, 이거 묶으면 2k제곱 빼기 2k까지 들어오지만 1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그럼 얘는 이만큼이 짝수고 1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되니? 홀수 되죠. 따라서 n제곱은 뭐다? 홀수인 게 보이죠. 그래서 n이 홀수라고 가정했더니 n제곱도 홀수라는 이 대우 명제가 참입니다. 이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주어진 명제도 참입니다 라고 결론 내면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별거 없죠? 그래서 홀수 짝수까지 다룰 수도 있고 또 뭐야? 3의 배수를 다룰 수도 있겠죠. 문제 하나 봐봐. 자, 1-1번은 빈칸 채우기니까 따라서 해보시고요. 1-1번만 한번 볼게. 자연수 mn에 대해서 m제곱 따기 n제곱 홀수면 mn은 짝수다. 자, 뭐 할 건데? 대우지. 대우는 뭐야? mn이 뭐면? 홀수이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홀수가 아니다. 짝수. 그냥 보이면 되겠죠. 자, 얘를 참여를 보이겠다. 그러면 mn이 홀수니까 둘이 곱해서 홀수 되는 건 뭐다? 둘 다 홀수일 수밖에 없죠. mn이 홀수면 mn 모두 뭐다? 홀수다. 홀수니까 이걸 뭐라 할 거야? 2k 빼기 1 맞지? n은 2t 빼기 1 뭐 문자는 뭐 써도 상관없지. 이때 k와 t는 뭐다? 자연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2k-1의 제곱 더하기 2t-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4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자, 홀수 짝수 판단할 거니까 나는 이로 묶어주겠죠. 이로 묶으려면 2k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2t제곱 마이너스 2t 1 2 묶으려면 1 들어오지. 이렇게 다 묶여졌네. 뭐다? 짝수다. 대우가 참이네. 난 설계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에 반해서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필수의 2번 보세요.
기류법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자. 기류법은 루트 2는 무리수다라는 걸 참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루트 2는 무리수다. 어떤 수가 루트 2이면 루트 2는 어떤 수는 무리수다. 뜻이잖아. 그치? 루트 2이면 무리수다라는 거잖아. 자, 이걸 참임을 보여주기 쉽지 않아. 어떤 수가 무리수라는 걸 보여주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자, 결론을 부정할 거야. 그럼 일단 뭐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해보자. 결론을 부정해본 거야. 아니라고. 자,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니까 유리수는 어떤 수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뭐로 쓸까? n분의 n을 나타낼 수 있고요. 기하분수니까 mn은 뭐가 된다? 서로 소인 자연수겠죠. 맞지? 유리수는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잖아. 그치? 기하분수니까 mn은 서로 약수가 없어요. 서로 써야 돼. 더 이상 약분이 안 돼. 자, 그러면 루트 2m은 n이 되는 거고요. 양면을 제곱하면 2n 제곱은 n 제곱이 되겠죠. 그럼 좌변이 짝수죠. 그럼 n 제곱이 뭐야? 짝수죠. 맞지? 좌변이 짝수니까 n 제곱은 짝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대우량 증명에서 n 제곱이 짝수면 n도 뭐야? 짝수죠. 맞니? 그럼 n이 짝수니까 n을 뭐라 쓸 수 있어? 2k로 쓸 수 있죠. k는 자연수. 됐지? n을 2k로 넣을 수 있으니까 n 자리를 2k로 씌워 놓을게요. 2n 제곱은 2k의 제곱이고요. 4k 제곱이니까 이거 나누면 m 제곱은 2k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야? m 제곱도 2k 제곱이니까 m 제곱도 뭐야? 짝수죠. 그럼 당연히 n도 뭐야? 짝수죠. 뭔 일이 생겨? n도 짝수로 결과 나오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 서로 소는데 둘 다 짝수면 서로 소가 될 수 있어 없어? 2로 약분 되잖아.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나오니까 아하 mn은 서로 소라는 게 뭐가 생긴 거야? 모수. 기류법은 결론을 부여해서 이렇게 모수의 생긴 걸 찾아내는 거야. 그치? 모수의 생겼기 때문에 이 모수 왜 생긴 거야? 이게 유리수랑 가정이 생긴 모수잖아. 유리수가 아니다. 뭐가 된다? 루트는 무리수다라고 하는 게 기류법이야.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고 쭉 써봤더니 중간에 또 모순이 만들어지지. 모순이 생긴 순간 스탑 하면서 너는 가져간 게 잘못됐네. 무리수다. 오케이.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특별히 막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요. 근데 대우를 위한 증명은 그냥 대우를 딱 써놓고 난 이거 증명하겠으면 하는 거고요. 기류법은 없지. 그냥 결론만 넣고 부정한 것을 시작해서 막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야, 썰을. 그치? 그래서 뭐 처음 보는 명제에 대해서 내가 증명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책에 나오는 거라든지 또 시험 대비해서나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은 직접 다 증명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빈칸 나오면 빈칸 채우기. 여기 밑에 2번 문제들은 빈칸 채우기지. 기류법을 잘 생각하면서 따라가면서 빈칸들을 채워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제 공부를 마무리한 건 아니고 마지막 조금 하나 남았어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단원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 보고 다음 시간에 보고 그다음에 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